100년 전 대구 근대 골목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동성로, 그 길을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달랐죠. 일본 순사들, 긴 칼찬 군인들, 그리고 조용히 다방에 앉아 시를 쓰던 예술가들까지. 오늘은 그 시절 대구의 골목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지역, 지명, 물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야사이며, 일부는 해당 지역인들의 구전에 의한 이야기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 말기, 대구는 경상가명이 있는 행정의 중심지이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곳에 일찍이 눈독을 들였고 결국 한일합방 이후 대구는 빠르게 식민지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지금의 동성로. 당시엔 일본인 거주지와 상점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쪽 골목엔 일본식 경찰서와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대구은행의 전신인 일본 자본의 금융기관도 여기서 문을 열었죠. 지금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 골목이지만 그땐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감시하던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전국을 뒤흔든 국제보상운동이 이곳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금가락지를 내놓고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담은 운동. 그 중심에는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 국민에게 알린 이는 바로 이상화 시인. 그는 나중에 동성로 골목 어귀에 있는 백록다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민족시를 낭송하곤 했습니다. 백록다방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예술가들이 모이던 비밀 아지트였죠. 이상화뿐 아니라 무명의 화가들과 음악가들이 이 다방에 모여 저항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마신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민족과 자유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대구의 골목 어귀에는 힘 좀 쓰는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활동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힘자랑이나 시비를 넘어서 골목 소문에 밝았고 때로는 민중의 편에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구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이름 모를 이들 중 일부는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시위대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들은 평소엔 주막과 장터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거칠게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골목에서 정의감을 실천한 이들이었다는 회상이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백록다방 옆 골목엔 작은 카바레가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이름은 잘 몰라도 은하루라고 기억하는 곳에서 낮에는 커튼을 닫고 쉬는 듯 했지만 밤이면 일본 헌병도 독립운동가도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애절한 탱고에 맞춰 춤을 추면 그 옆 테이블에선 다음 작전이 오갔다는 이야기 역시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갑자기 들이닥쳤지만 무명의 무용수가 순사의 앞을 막아섰고 그 틈에 비밀 문서가 골목 담벼락을 넘어 전달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공식 사료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구 원로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계산성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딕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성당은 1902년에 세워졌고 대구 시민들이 서양 문화를 처음으로 접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계산성당에서는 예배뿐 아니라 서양식 교육과 서구 문물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여성들은 서양식 모자를 처음 써보았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특히 신부님이 들여온 라디오는 동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다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해외 음악을 들었던 그 순간은 작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아이들이 쓴 그림 엽서에는 하늘에서 온 음악이라는 문장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골목을 돌아 나오면 그 시절 조선 청년들의 두근거림과 낯선 문화를 마주한 놀라움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 장소인 양령시 골목. 겉보기엔 단순한 약재시장처럼 보이지만 이 골목 어귀의 한약방들에서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오갔습니다. 양령시의 상인들은 일제의 억압에 대한 반발과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주는 일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일제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 1941년에는 양령시가 강제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구술에 따르면 당시 한약방 뒷방에서는 은밀한 자금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약봉투에 숨겨진 돈과 편지가 만주나 상하이의 독립운동가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대구 원로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06년 일본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형식은 우호 방문이었지만 실상은 대한제국에 대한 위협과 압박의 상징적 방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순종 황제 역시 이토 히로부미 시차를 명목으로 대구를 거쳐갔는데 당시 대구 시민들은 대로변에 줄을 세우고 억지로 환영 인파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환영 현수막 아래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었는데 거기엔 누군가 이렇게 적어두었답니다. 조선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누구의 손글씨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골목들,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 길목마다 누군가의 목숨 건 결심이, 시 한 줄이, 노래 한 구절이 녹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는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콘텐츠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